연사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많이 쳐주시면 저희가 보고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 캄보디아 김용엽 연사의 연재는 위기를 극복하는 우리들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캄보디아의 프놈펜 국제학교 교사 김인국입니다. 저는 저희 학급에서 있었던 일을 바탕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 학교는 동포 자녀들을 대상으로 한국의 교육과정을 가르치는 제외 한국 학교입니다. 작지만 소중한 우리 학교에는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중학교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희 6학년 학생들은 이제 곧 졸업을 하게 되면 학비가 비싼 국제학교나 여건이 좋지 않은 현재 학교로 진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학교의 모든 구성원들은 지금 한마음으로 중학교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학급회의 시간이었습니다. 저희 학생들은 중학교 설립을 위해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에 대해서 토의하였습니다. 그 결과 5월에 예정된 프놈펜 가정의 달 교민 행사에 참여하여 우리 학교를 홍보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행사 무대에서 아이들이 자신 있어 하던 치어리딩과 사물놀이를 공연하여 사람들이 이름을 모으고 학교 현안에 대해서 교민 사회에 널리 알리는 기회로 삼기로 나갑니다. 그렇게 결정한 우리들은 멋진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 한 달 넘는 기간간 땀 흘려 연습해왔습니다. 행사를 며칠 앞두고 불길한 뉴스가 포털 사이트를 도배하기 시작했습니다. 북한에서 캄보디아 그리고 이곳 라오스를 포함한 제외 5개 공간을 대상으로 적대적인 행위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는 뉴스였습니다. 다음날 주 캄보디아 대한민국 대사관으로부터 제외국민 신변 안전 공지가 전파되었고 아이들이 그토록 고대하던 교민 행사는 안타깝게도 무기한 연기되고 말았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른 채 연습에 매진하고 있던 아이들에게 이 사실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 한참을 고민하였습니다. 얘들아, 북한이랑 좀 안 좋은 일이 있어서 이번 행사가 취소되었대. 이 말을 들은 아이들은 화를 내고 울음을 터뜨렸으며 격한 목소리로 누군가를 원망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제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은 힘없는 목소리로 허탈하게 읊조린 한 아이의 한마디 말이었습니다. 열심히 준비했는데. 저는 원망스러웠습니다. 더 좋은 학교를 만들기 위해 자기가 가진 끼와 재능을 발휘해서 우리 학교를 스스로 홍보하려던 우리 아이들의 눈에 성취감과 기쁨의 눈물 대신 실망의 눈물을 너리게 한 이는 과연 누구입니까? 여러분, 저는 선생으로서 아이들에게 항상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가르쳐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의 사건을 겪으며 저 스스로에게 의구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우리의 소원은 통일일까?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 같은 평범한 이들의 일상을 위협하는 이들과 그 노랫말 가사처럼 통일이여 어서 오라고, 통일을 이루자고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과연 올바른 일일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때 한 아이가 이런 말을 꺼냈습니다. 쌤, 우리 열심히 노력했는데 포기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 다른 방법을 좀 찾아보면 안 돼요? 그 말을 들은 저는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느낌이었습니다.
선생은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대책 없이 그저 원망만 하고 있는데 아이들은 포기하지 않았구나. 그래! 우리의 땀과 눈물을 보여주고 사람들에게 널리 알릴 다른 방법을 한번 찾아보자. 우리는 발상을 전환하여 우리의 공연을 뮤직비디오로 제작하였습니다. 제작한 뮤직비디오는 교민 커뮤니티와 채팅방 등에 홍보하였습니다. 그리고 댓글 이벤트를 개최하여 더 많은 이들의 관심을 유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의지에 힘을 얻은 저는 이렇게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저는 한반도의 평화로 향하는 과정도 이와 비슷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현재 북한은 전쟁 위협, 미사일 발사, 오물 투척 등 남북 관계와 세계 평화에 악영향을 끼치는 갖은 도발을 자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허나 이러한 위협에 지쳐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자포자기해버린다면 한반도의 평화는 영원히 찾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한반도의 평화 통일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확고한 안보의식을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에 단호하게 대처하며 만약의 사태를 끊임없이 대비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경색된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창의적인 시도를 지속적으로 모색해야 합니다. 어려운 여건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노력한 우리 아이들의 노력이 한반도의 평화와 나아가 세계 평화를 위한 아주 소소한 발상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저 말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포기를 모르는 우리 푸놈펜 어린이들에게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표 이희권 연사와 연사의 연재는 충희입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죽음의 이름 신제이희 대마도 근원 경기대 안에서 서양 제야 황제대학의 아래로 신이 이곳에 온 일에 한 줌의 쌀도 한 모금의 물도 모두 저의 손에서 나온지라 차마 입과 배로서 의를 더럽힐 수 없어 그대로 물리쳐버리고 지금 선왕의 의리에 따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국의 선봉장이요 조선 말기 대학자이시며 의병장으로 나라를 구하고자 살신성인하신 명함 최익현 선생님의 마지막 유소의 말씀입니다. 임금께 고하기를 절대로 원수 외놈들에게 당한 치욕을 되새려 간사한 무리에 아첨을 뿌리치고 놈들의 무도한 위협을 과감히 쳐내시며 나라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피맺힌 절규를 외치셨건만 을사오적을 비롯한 간신들의 협잡과 나라 힘이 없었기에 결국은 하늘합방이라는 치욕스러운 역사를 맛보고 말았습니다. 작년 74세로
아사순국하시자 원 조선 백성은 비통의 눈물을 흘렸고 차가운 시신만 고국으로 돌아오는 비운을 맞았으니 그 후 안중근 의사께서는 도끼를 지니고 대궐에 엎드려 신의 목을 베라고 말씀하시며 진정으로 나라를 걱정하는 선비셨다면서 중국 주나라 대리 숙제는 고살이라도 캐 먹다 죽었지만 최익현 선생님께서는 물 한 모금도 적이 주는 것은 드시지 않았으니 선생님의 우국 충정이야말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모두 본받아야 할 애국심이라고 애타게 호소드립니다. 존경하는 청중 여러분, 최익현 선생님 추모의 행동은 온 백성의 가슴에 애국심을 불러일으켰고 훗날 대한민국 임시정부 주석이셨던 민족의 스승이신 백범 김구 선생님께서도 임정요원들을 인솔하시고 한국 추모제를 공양하셨고 이어서 1953년에는 당시 국회의장이신 해공 신익희 선생님께서도 대한민국 국회 판도구유제를 공양하셨으니 선생님이야말로 민족의 위대한 등불이요 고귀하고 숭고한 정신을 바탕으로 진정한 주민을 행하신 분이기에 어찌 존경과 경의를 표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아직도 지구상의 유일한 분단 국가는 대한민국. 언젠가는 하나가 된 조국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선생님의 멸사분공 정신과 나라를 위해서는 목숨도 초계같이 버리는 기계가 살아날 때 분단의 아픔을 딛고 통일 성업도 이룰 수 있을 것이요 이 거룩한 살신성인의 구국 일령을 이어받아 선생님의 높은 뜻을 기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가슴 속에 새겨넣어 애국 정신으로 승화시키자고 강력히 주장합니다. 네, 좀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발표하다 보니까 우리 학생들이 좀 목소리가 좀 커지는 것 같습니다. 관객석에서 좀 잡음이 많이 들리는데요. 조금 조용하게 집행부에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대학 일반부 연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차관은 3번 경남 김혜수 대표 재혜영 연사의 연재는 세계의 언어입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런 소식을 아십니까? 전 세계가 열광하는 한류 열풍과 함께 K-드라마 하나가 끝나갈 무렵이면 공허함을 느끼고 우울증을 호소할 정도로 한국 드라마가 인기를 얻고 있고 한국어로 불러야 진짜 K-팝이라며 한국어로 멋진 노래와 춤을 보여주며 K-팝에 열광하는 세계 젊은이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소식 말입니다. 이처럼 한류가 전 세계의 대중문화의 중심에
우뚝 설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국력 신장과 함께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문자 한글이 뿌리가 되고 근본이 되었기 때문이며, 한국어의 보급 확대가 바로 경제 성장과도 직결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며, 한국어를 지구촌에 보급하고 발전시키는 일에 적극적인 지원과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우리 속담에 물은 근원이 없어지면 끊어지고 나무는 뿌리가 없어지면 죽는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요즘 청소년들 사이에서 통용되고 있는 욕설, 은어, 줄임말 등이 한류 열풍의 열기를 죽이는 것은 아닌지, 신조어와 줄임말이 써야만 소통이 잘 된다고 믿으며 즐기는 사이 국어의 뿌리가 흔들리고 대한민국의 위상도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한류의 뿌리를 찾아 한국을 찾아온 외국인들이 세계 각국의 한국어 교육기관에서 표준어로 된 한국어를 배운 그들이 우리들의 무분별한 신조어 사용과 은어와 줄임말들을 들으면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한글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리고 보급해야 할 우리가 표준어를 외면하고 줄임말과 신조어를 즐기는 것은 한글 사랑에 역행하는 일은 아닌지, 한류의 뿌리를 편들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반성해 봅시다. 여러분, 유명한 영어 유치원에 입학시키기 위해 제압가림도 못하는 4세 어린이들에게 시험 치르는 훈련을 위해서 기저귀를 떼고 대소변을 가리는 훈련, 엄마 없이 혼자 앉아있는 훈련을 시킨다고 합니다. 물론 시대의 상황에 따라 신조어도 사용해야 하고 국제화에 맞추어 영어도 중요합니다만, 우리의 말과 글을 익히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먼저이며, 내일의 주인공에게 한국인임을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나라 말이 없는 나라에서 세상을 놀라게 할 문화는 나올 수 없습니다. 문자가 없는 나라에서 수준 높은 문화를 창조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한류 문화를 창조해낸 뿌리요 근본인 한국어 보급의 확대가 국력을 기르고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며, 최고의 문자인 한글이 세계 속에 탄탄한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아니 전락으로 나아가고 있는 세계 과학을 이끌어가는 언어가 될 수 있도록 한국어를 가르치고 보급하는 기관과 단체에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합니다. 네, 다음은 경기도 대표 조상희 연사의 연재는 중앙아시아에 핀 한국어.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외국인 역사학자가 1994년 해군 함정을 타고 부산항을 출항해서 인도양과 지중해를 거쳐 국해와 흑해까지 90일 동안 14개 나라를 탐방했다고 합니다. 그때는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해도 알아듣는 사람이 거의 없었는데 20년이 지난 2013년 실크로드 탐험대를 이끌고 경주에서 티르키예 이스탄불까지 60일 동안 자동차로 횡단을 할 때는 천산에서 양떼를 모는 젊은이들이 달려와 주몽주몽을 외쳤고 사막에 있는 베두인 어두운 켈란에는 대장금 포스터가 빛바랜 채로 펄럭거렸다고 합니다. 불과 20년 만에 우리 한국은 세계에 널리 알려진 나라로 변해 있었다고 합니다. 그 후 10년이 지난 2023년 사마르칸트 거리에 나가면 웃으면서 한국인 안녕하세요 이렇게 반겨주고 한국어로 K-팝을 부르며 춤을 추는 학생들을 볼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카미르 고원, 텐산 산맥, 알타이 대초원, 오지를 탐방할 때도 BTS 노래가 들리고 축구를 좋아하는 청년들은 신이 나서 손흥민 손흥민을 부른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 한국어의 꽃은 한류의 열풍을 타고 중앙아시아에 활짝 뛰었습니다. 언어는 문화를 담는 그릇이고 성공을 실현하는 도구입니다. 안녕하세요는 영어의 OK처럼 세계 사람들의 언어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릴 적부터 영어를 배웠듯이 지구촌에서는 개인적으로나 또는 학교나 기관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들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등에서는 매년 대규모 K-팝 경연대회가 열리고 한국말로 노래를 부른다고 합니다. 이처럼 한류 문화는 폭풍처럼 번지고 발전하고 있으며 세계에서 위상과 역할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어는 다양한 부분에서 활용될 것이 분명한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한글의 진정한 가치를 모릅니다. 한글에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 미래지향적인 이상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수천 년 동안 정체성을 지키며 역사를 만들어온 우리 문화와 사상이 담겨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한글과 한국어의 한민족의 사상과 문화를 담아 지구촌을 좋은 공동체로 만드는 데 기여해야 합니다. 또 세계인들은 한국어를 배우고 익혀서 자신들과 모국을 행복하게 만들고 세계 평화를 위해 큰 역할을 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한글과 한국어를 어떻게 발전시키고 어떠한 방법으로 지구촌에 보급할 것인가를 연구하고 실행에 옮겨야 할 때가 왔습니다. 우선 기존의 한국어에 우아하고 수준 높은 내용과 질을 더해 품격을 높이고 대중언어뿐만 아니라 최신 과학용어, 전문 용어들도 한국어로 만들어 사용해야 합니다. 또 어떤 민족이든 발음하기 편하고 배우기 쉽도록 교정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정부는 한글의 현대화, 한국어의 세계화를
연구하고 보급하는 기관을 전 세계에 설치해야 합니다. 이 사업에는 한국 학자들뿐만 아니라 현지 학자들과 주민들을 적극적으로 참여시켜야 합니다. 또한 한글과 한국어를 콘텐츠로 삼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현해야 합니다. 한국 학생들과 외국 학생들이 상호 방문하거나 여행을 하면서 한국어를 함께 공부하는 기회도 마련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한글과 한국어는 한민족의 꿈과 세계인의 희망을 함께 담을 수 있는 큰 그릇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한국어로 소통하며 21세기 지구촌에 새로운 문명을 만드는데 적극 참여합시다. 네, 다음 대학 일반부 마지막 연사입니다. 자, 이제 발표하는 연사가 7명 남아있습니다. 여러분 좀 많이 지치시죠? 7명 남아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시고 끝까지 응원의 박수 부탁드리고 조금만 조용히 해주십시오. 조금만. 네, 일반부 마지막 연사 울산광역시 대표 김순자 연사의 연재는 한국어와 한국 문화의 마법입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저는 한국어를 사랑하는 한 가수입니다. 한국어와 지금까지 함께해요 저만의 여정을 통해 한국어가 단순한 의사소통 수단이 아니라 우리 문화와 정체성을 미학적으로 표현한 예술 작품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한국어에 대한 저의 사랑을 나누고 모두가 한국어의 매혹적인 매력에 빠져들기를 진심으로 호소하면서 스토리텔링의 모험에 여러분을 초대해보고자 합니다. 생생한 색채와 섬세한 붓터치로 장식된 고요한 풍경을 상상해보세요. 이것이 바로 한국어가 시적 글자를 그리는 캠퍼스입니다. 한 음절 한 음절 우아한 붓터치 하나하나에 우리 문화 유산의 정수가 담겨있습니다. 한국어는 복잡한 문법과 미묘한 표현으로 우리 영혼 깊숙이 울려 퍼지는 소리의 교향곡이 됩니다. 한국어에 대한 저의 사랑은 한글이라는 문자책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세종대왕이 창제한 한글은 단순한 자원모험이 아니라 우리 민족에게 표현의 도구를 주고자 하는 열망에서 탄생한 천재적인 작품입니다. 한글의 우아한 곡선과 구조적인 단순함은 자연에서 발견되는 조화와 닮았습니다. 한글을 통해 우리는 이야기, 감정, 꿈의 세계로 가는 문을 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를 사로잡는 것은 단지 형태가 아니라 언어 속에 담긴 정신입니다. 한국어는 미묘한 감정을 담아내고 찰나의 순간을 포착하는 독특한 역량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어는 우리의 가장 깊은 기쁨과 지소한 슬픔 그리고 인간성의 섬세한 색조를 표현할 수 있게 했습니다. 한국어는 시적 풍요로움을 통해 삶과 사랑 그리고 그 사이의 모든 것을 균형할 수 있는 그릇이 됩니다. 제가
한국어를 사용하면서 느꼈던 한국어의 마법을 여기 계신 여러분도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한글의 멋지기 상상 속 풍경을 생생하게 그려내고 한글의 시가 가슴 속 감성을 깨우며 한글의 이야기가 인류 공동체의 주단을 엮어내는 것을 느끼게 되었을 때 한글만의 고요한 아름다움을 깨닫고 전 세계 사람들과 한국어의 마법을 함께 나눌 수 있을 것이라고 강력히 주장합니다. 네, 이것으로 일반부, 대학 일반부 연사들의 발표를 모두 마쳤습니다.